자, 안녕하세요. 우리 2024년이고요. 시험 대비는 우리 2025년이고 첫날이어서 우리 오리엔테이션 좀 간단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윤엽 세무사고요. 해커스에서 이제 세법과 세무 회계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문 강의 대상자는 당연히 우리 회계사 세무사 초시생 그리고 비전공자분들한테 특히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특히 세법 지식이 전혀 없는 이제 경영학과 쪽이 아닌 분들이 많이들 찾아주시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저는 노베이스 위주로 이제 수험생 눈높이에서 이제 강의하는 게 제 어떤 모티브예요. 그래서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니까 노베이스 전문이고요. 그리고 뭐 책은 뭐 입문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 나중에 본 강의 때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처음 입문할 때부터는 뭔가 세법의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느껴지면 안 돼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중점적인 내용만 적었어요. 그래서 법령과 해설 그리고 사례 위주로 강의를 할 거예요. 항상 이 사례가 재밌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에 남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항상 세법을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험을 보시면 이 법령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세법은. 근데 이 법문구를 그냥 깡그리 외우면 금방 까먹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장기 기억하고자 취지와 사례를 이렇게 가미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결국 시험은 이게 나오지만 이 두 가지를 가미하면서 봐야지 쉬워진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세법에 관련된 특히 우리 수험 목적 강의잖아요, 이게. 주로 회계사 세무사 강의인데 우리 회계사 준비생 잠깐 손 들어볼까요, 그래도? 회계사 준비생 거의 없나? 다 세무사예요? 회계사 준비 없어요? 세무사다. 우리 세무사 준비생이다. 다 세무사 분들이구나. 네, 세무사 준비생분들. 회계사 분들은요, 1차에 40문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2차에도 일명 세무회계라는 이게 세법 계산 문제야. 세법 계산 문제로 한 과목에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세무사 분들도 똑같아. 1차에 40문제 출제되고 2차에 다른 게 이제 회계사랑 다른 게 세 과목에 출제돼요, 세법이. 그러니까 회계사 분들도 세무사 분들도 세법을 다 많이 투자하는데 세무사 분들은 특히 더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2차 때문에 2차.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한 사람 볼 수 있잖아 하는데 미리 1차 때 세법을 많이 해야 2차에 빨리 합격할 수 있어요. 이게 세 과목이 다 세법이요. 근데 이제 명칭이 회계학 2부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회계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세법 계산 문제야. 똑같이 세법 계산 문제. 그리고 여기는 세법 논수령이야. 다 세법 논수령. 세법학 1부 2부는 세법 논수령이에요. 다 주관식 시험. 그래서 이거 세 과목 보는 게 회계사랑 차이점이야. 회계사는 세법학이 없고 세무사만 세법학이 있어요. 참고로 이게 차이가 있어. 1차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세부적인 법 범위가 다른 거야. 세부적인. 그래서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공부하면서 어차피 알게 되는데 근데 왜 이제 만들었냐면 우리 기본 강의랑 주로 쭉 1차 때 주로 배우는 게 부소법이에요. 부소법. 왜냐하면 이게 1차에 40문제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회계사도 이게 거의 32문제 출제되고요. 여기도 28문제가 출제돼가지고 1차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2차에도 많이 나와요. 1, 2차 다 많이 나오는 게 법소부여가지고 이거를 쭉 배우는 거예요. 주로 이게 어렵고 양이 많아서 나머지 이런 건 안 배운다는 게 아니라 수험상으로 좀 뒤늦게 배워요. 요거를 이제 많이 해놓고 요거를 이제 시험 직전에 가서 배우기 때문에 또 입문 강의 때 설명 안 해주면서 이런 거는 저 시험 범위인데 왜 안 하나요 하는데 미리 듣고 싶은 분들은 다 무료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그냥 들으셔도 되는데 보통 이제 마지막에 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법소부를 잘해야 돼요. 우리 수험생이 빨리 합격하고 싶다. 법소부를 잘하는 거예요. 법소부. 그리고 출제 경향은요. 사실 입문만 때 이렇게 막 겁을 주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일단 팩트를 얘기해야 돼가지고 회계사 1차 시험 통계를 보면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세법이 좀 낮은 편이긴 해요. 이 경제학이랑 세법이 보통 낮아요. 근데 이제 회계학은 작년에 23년도에는 좀 낮았죠. 그럼 이게 어려웠다는 거야. 이게 느낌을 알 수 있어. 세법은 항상 한 40점 중반 정도가 보통인 것 같아요. 평균 이제 전체 평균이라는 거야. 수험생. 근데 이제 막 상법이나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좀 높은 편에 속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이제 범위가 세법이고요. 그리고 세무사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평균이 보통 40점대예요.
평균 40점대. 근데 이게 이제 다른 과목은 이제 통계를 이제 안 가져왔는데 재정학이나 뭐 선택법에 비하면 낮은 편이고 특히 작년에 세법 폭탄이었어요. 그래서 32점이야 평균이. 그러니까 올해는 폭탄이 안 날 확률이 높아요 또 이게. 근데 또 내년은 몰라. 어쨌든 이렇게 좀 난이도가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을 보면 한 40점대로 나오니까 이게 일단은 뭔가 세법 과목 자체가 모두에게 좀 까다로운 과목이구나 요런 느낌을 일단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저 멍청인 줄 알았어요. 세법 못해서 바보고 다 까먹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일단 느껴야지 괜찮아요. 이게 버틸 수가 있어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 들고요. 그리고 우리 세법이 말 문제랑 계산 문제 같이 나와요. 이게 또 특수성이야. 우리 말 문제는 법문구를 정확히 판단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거고 오지선다. 계산 문제는 법에 산식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외워가지고 시험장에서 정확히 풀어내는 거야. 근데 이때 막 함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빠지면은 틀리고 잘 정확하게 풀으면 나오고 이런 시험인데 회계사 시험에 계산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와요. 일단 회계사 시험은 이게 약 이제 18문제가 나온다면 세무사 시험은 1차에는 한 12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칫 세무사분들이 일단 말 문제만 가져가자, 계산 문제가 얼마 안 나오니까 1차까지는 이걸 나중에 하자라고 하는 게 이 계산 문제가 또 조금 더 까다로워. 근데 이래버리면 2차 세무회계가 곤욕이야. 이게 2차 세무회계가 계산 100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차 때 이걸 많이 하면 세무회계가 쉬워지는 거고 안 하면 세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계산 문제를 버리지 말자. 절대로 계산 문제 버리면 안 돼요 우리. 그리고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기출문제가 변형돼서 나오고요. 아예 매년 새로운 주제들이 한 20% 정도는 출제돼요. 한 10%에서 20%는 신유형이야. 신유형. 그게 이제 세법 출제 경향이니까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세법을 일단 어느 정도의 점수 확보를 하려면 이거부터 잘 하셔야 돼. 그죠? 기본 주제와 기출 주제 요거를 일단 잘 해놓고 확장시키면서 응용 주제를 풀 수 있게 해놔야지 처음부터 이걸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세법의 어떤 제 큰 조언이 처음부터 다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시는 게 여러분도 이제 공부하면서 느낄 거예요. 일단 이게 많아요. 공부할 게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할 거야. 근데 나만 힘든 게 아니어서 괜찮은 거예요. 이게 나만 양만 이렇게 느껴지면 힘들지만 이게 모두가 다 어려워하니까 괜찮은 건데 이걸 빠르게 반복해야지만 양이 줄어들고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이제 스트레스가 양이 많다 우리 해법은. 그리고 두 번째가 금방 까먹어요. 이거는 미스테리야.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세법이 유독 자주 까먹어요. 근데 그냥 제가 뭐 강의도 오래 하고 일도 해보니까 개정도 많이 되는데 그때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논리 없이 개정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 없이 나온 법들은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금방 까먹겠죠. 그죠? 근데 과목 특성상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일단 높은 휘발성이 다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사법이라는 걸 또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개정사법. 요거는 보통 1월이나 2월에 확정이 돼가지고 우리 내년 개정사법은 1, 2월에 또 들으시는 거예요. 올해 개정사법 찍은 거는 지금 24년도 개정사법이고 여러분들은 보통 시험을 25년도 대비반으로 오셨기 때문에 25년도 개정사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이 새로 매년 나와요. 개정사법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그 기본서가 3월쯤에 나올 거예요. 그때쯤에 그래서 기본 강의를 하는 게 책이 그때 나와. 책이 개정세법 때문에 참고로. 요게 또 은근히 스트레스야. 요게 매년 내가 외워놨는데 바꿔져 있어. 그럼 약간 스트레스야. 근데 우리 세법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상 죽을 때까지 경험하셔야 되는 그냥 일이야. 워크야. 워크. 근데 이제 실무 가시면 일하는 개정세법은 보시게 돼요. 이게 우리 수험 때야 전반적인 개정세법을 보지 일하면 자기가 일할 때 필요한 개정세법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합격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요. 합격하면 참고로 수험생 때만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세법을 어떻게 100점 맞아야 되냐, 사실 어떻게 이제 고득점 맞아야 되는데 주요 주제부터 하세요. 주요 주제라는 게 사실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잘 나오는 주제부터 공부해야지 이걸 한 번에 다 꾸고 가려고 그러면은 자꾸 슬럼프 온다 그러고 막 학원도 전전공하고 이 책 저 책 다 보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책을 보든 어느 강의를 다 똑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오히려 처음 강의를 그냥 쭉 들을 거 이렇게 후회하기 때문에
주요 주제부터 잘 빠르게 회독하고 2회독하면 쉬워질 거예요. 그때까지 잘 참으시고 항상 이유와 사례를 감미하면서 조문을 이해해보세요. 이게 또 중요해. 그리고 사실 이게 답이야. 세법 잘하는 분, 선생님 세법 잘하면 어떡해요? 저 세법 지금 방향 써고 잃었어요. 저는 일단 무조건 잘 버티고 2회독, 3회독 때까지 끌고 가시면 이 고민이 한방 해결돼요. 그냥. 근데 그 버티기까지가 조금 스트레스야. 그것만 버티면은 다 해결되는데 그 1회독이 너무 힘든 거야. 1회독이 막 이해도 잘 안 돼, 어려워했는데 낯설고 처음 배워서 그렇지 두 번째 들으면 쉬워요. 재밌어. 그리고 나중에는 좋아. 우리 즐겨야 돼. 세법 잘해야 우리 세무사 돈 많이 벌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험생 때 잘하셔야 돼요. 우리 이게 반복이야. 이게 공부하다 보면 계속 느껴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복. 그냥 반복. 그걸 공부에서는 회독이라 그래. 회독을 이런 식으로 거쳐야 돼요. 우리가 막 예를 들어 3월부터 나중에 기본 강의가 예를 들어 6월까지 끌고 가는데 이 이후에 혹시 회독을 짤 때도 막 4달 막 이런 주기로 점점 짜면은 까먹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뭔가 2번 할 때는 기존 1회독보다는 짧게 주기를 잡으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 볼 거를 1년에 한 5, 6번 회독 주기로 짜서 봐야지만 빨리 잘해져요. 이게 세법이. 이게 제일 핵심적인 단어의 세법 마스터 공부예요. 이게 반복, 회독. 이거는 다른 과목에도 중요하지만 세법에도 제일 중요한 이제 방법이다. 이걸 명심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회독. 이거를 기본만 듣고 마스터했다. 없어요. 우리 바닥에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기본만 듣고 시험장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왜? 1회독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거를 잘 명심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2회독까지 진짜 잘 참아보세요. 저를 믿고 잘 참아오시면 이게 진짜 이게 왜 2회독 때 하는지 알겠다를 절로 깨우쳐요. 그때까지 잘 버티시고 참고로. 그리고 기출문제 무슨 은행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이. 기출문제 다 그냥 외워서 가야지 40점 나와요. 40점 나와요. 안 돼요. 바뀌어요. 그 바뀌는 느낌까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이론서를 봐야 되는데 또 명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 원리 파악해서 문제 푸는 사람 있고 일단은 그냥 문제 스킬로 푸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좀 외워서 푸는 게 맞냐? 이해해서 푸는 게 맞냐? 이것도 질문 많이 하거든요. 출시생이. 일단은 오히려 이해보다는 문제를 외우고 스킬로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또 반복하다 보면 이게 돼. 그러니까 분명히 세법 공부하다가 선생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원리 파악이 안 되는데 이것도 다 반복하다 보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래서 절대로 처음부터 다 원리 파악하지 마시고 일단 문제를 좀 양치기로 많이 풀면서 수험에 잘 나오는 것들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 수업도 더 잘 들리고 이해돼요. 요게 빨라요. 이게 대부분 요즘 유튜버의 공부 방법 나올 때 단기 합격생들이 말하는 공통점이에요. 이게 오히려 중요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돼. 선생님 이 문제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진도를 못 빼요. 이게 우리 수험에는 좋지 않은 공부 습관이야. 이게 이해가 될 때까지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외워서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이해해야지로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 수험은 참고로. 요게 세법의 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커리큘럼. 우리 회계사분들은 입문 강의 듣고 기본 종합반이 좀 텀이 긴 게 세무사보다 1차 과목이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끌고 간 다음에 객관식도 그래서 길어요. 과목이 많아서. 그리고 회계사는 시험이 2월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객관식까지 필수로 보통 출생을 듣고 강제 수업 이해독을 한 다음에 마지막 모의고사, GS가 모의고사야. 이게 학원계에서 만든 용어인데 막 어디 그룹 스터디에서 출발했다 막 이런 학설이 있어. 근데 몰라. 그냥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모의고사 과정을 GS라 그래. 이게 학원 용어예요. GS가 모의고사 과정이에요. 그거 보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야 2월에. 근데 이제 세무사는 좀 달라요. 그리고 책을 설명드리면 입문서 보고 이게 일명 노랭이. 우리가 기본서로 채택한 기본서가 노란색 표지여서 노랭이라 그래요. 요거를 빨리 회독해야 돼요. 빨리 회독을 해. 근데 우리 수험적으로는 나중에 이 두꺼운 책을 보는 게 비효율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험계에선 다 이 각자 선생님에 맞는 요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많이 숙달했으면 요걸로 이제 암기하는 거야. 이제 이걸로 큰 틀을 잡고 요걸로 암기하고 문제집 많이 푸는 거예요. 이제 문제집.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막판 모의고사여가지고 지금 참고 목적 보시고 여기까지가 일단 중요한 서적들이야. 이게 기본서, 요약서, 기출문제집. 요게 이제 많이 봐야 되는, 회독을 많이 거쳐야 되는 책 3권이고요. 두 번째 이제 세무사 커리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인문 강의 듣고 기본만 끝난 다음에 회계사에는 없었던 심화반이 들어가요. 심화반. 왜냐면 회계사보다 1차 과목이 좀 적어. 그래서 중간에 좀 텀이 비기 때문에 1.5차 강의라고 하는 심화반이 열려요. 근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 이때 선택해야 돼. 내가 기본반 때 비전공자여가지고 흡수가 너무 안 된 것 같아. 그럼 이쯤에 기본반이 한 번 더 열리거든요. 그걸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남들 심화반에 저 기본반에 자기 커리로 쫓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반 2번 들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좀 흡수가 됐어. 2차를 맛봐서 빠르게 2차를 합격하고 싶어. 동차를 노려야겠다. 심화반 또는 동차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심화반을 많이 듣고 동차 강의는 약간 재시생이 많이 들어요. 1차, 2번째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듣고 요거 끝나고 객관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객관식 들어가고 요거 똑같이 모의고사 시험 보고 보통 시험이 4월, 5월에 있어요. 세무사는 4월, 5월에. 그래서 이때도 막 특강들이 막 열리긴 해. 근데 이거는 과목별로 이제 상의해가지고 정규 커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정규 커리. 그리고 이거는 막 공부하다 보면 막 커리도 궁금하고 그래서 첫 시간에 이렇게 보여주고 무료로 이제 막 유튜브 올려서 그때그때 이제 커리큘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잘 이제 짜시고요. 그리고 책도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서로 쭉 가다가 그리고 심화반에서는 이게 2차 문제집이야. 그래서 2차 문제집 풀고 객관식에서는 이제 이때부터 시간이 막 한 5달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요약서로 빠르게 정리하고 문제집 많이 푼 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거 후루룩 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이게 이 느낌이. 이게 1년 큰 커리야 1차. 보통 초시생이면은 그냥 이 학원 커리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제일 효과가. 근데 내가 뭐 다른 경험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다른 뭐 공부하다가 세무사로 넘어왔다. 아니면 그래도 좀 많이 세법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개별 커리로 제가 좀 짜줘요. 개별 처리. 근데 초시생은 웬만하면 그냥 이 학원 커리 끌고 오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참고로. 특히 기본반 객관식 GS는 필수야. 근데 심화반은 선택이고 기본 객관식 GS는 초시생의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필수 코스고 이거 명심하셔야 다른 과목 다 통일이에요. 이거는 초시생 필수 코스. 그리고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 실강생은 쉬는 시간에 바로 오시면 돼요. 실강생의 장점. 쉬는 시간에 바로바로 질문이야. 여기 제가 쉬는 시간에 잘 안 가고 있어요. 웬만하면. 그리고 인터넷 듣는 분들은 해커스 경영 홈페이지에서 질문하는 방법이 있고 저도 올해부터 네이버에 카페 만들었어요. 학생들 그 의견에 따라 킬링세법, 제가 킬링벌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킬링세법이야. 네이버 잠깐 들어가 주시면 어디냐 이건가? 네, 여기 이렇게 네이버에 치시면은 나올 거고요. 올해 만들어가지고 따끈따끈한 카페예요. 한 달 됐어요. 오늘 딱 400명이다. 뭐 좋네요. 그리고 공부할 때 힘이 들 때마다 보라는 유튜브. 이거 공부 막 썰들 주로 선생님들 썰들이랑 이제 윤돈선 무무렵 찍어가지고 막 가이드 같은 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이런 거 심심할 때 유튜브 들어가서 공부 안 될 때 꼭 보시고요. 참고로. 그리고 Q&A 게시판에 그때그때 올려주시면 되고 제가 또 퀴즈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카페 가입을 이제 유도하는 게 퀴즈를 따로 올려줘요. 이거는 퀴즈를 무료로 이렇게 올려주니까 카페 가입해서 틈틈이 테스트 보세요. 퀴즈 같은 거 많이 올라가 있어요. 계속 업데이트 되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중요하고 참고로 질문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저 훈협쌤의 어떤 특징들 그래도 처음이니까 좀 부끄럽지만 우리 비전공자분들이 세법이 어려워서 훈협쌤 강의 듣고 저는 이제 책 중심으로 강의해서 공부할 때 편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강의야. 뭔지 알죠? 약간 숟가락으로 떠먹어서 막 집어 넣어주는 스타일 있잖아요. 아예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하세요. 착착착 아예 그냥 왁구 딱딱해서 다 넣어주세요.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취지를 많이 알려주고 올해까지 여러분 해자인 게 요약서를 무료로 풀어요. 요약서가 보통 한 3, 4만 하는데 그냥 다 무료로 풀 거고 그리고 재밌게 강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 빨리 좀 친해져야지 웃긴데 저도 좀 낯가려가지고 그리고 학생들끼리 좀 친해져야 되는데 그건 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강의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실강생분들은 점심시간에 이제 4명씩 모여서 밥
사줄 거예요. 점심 이렇게 밥 사줘서 우리 2층에 뭐 있죠? 식당 알아요, 친구? 2층에 딘타이펑 있어요. 우리 공식 식당 딘타이펑에서 점심 먹으면서 3, 4, 5, 3 친해지게 좀 할 거고요. 뭐 안 친해지면 본인 개인 스타일로 다니세요.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그래도 젊은 강사인 편이에요. 세법 강사야 제가 5년 차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할 짬밥이야. 그래서 그런지 이게 첫 시간이어서 그렇지 저 원래 자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이게 적중률이 높아요, 제가. 적중률이 좋아가지고 이제 시험에 진짜 예상한 대로 탁탁탁 나오면 점수가 높다. 뭐 이런 이제 후기들이고. 그리고 실강생분들은 제가 최대한 그래도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고충을 잘 들어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거를 답변을 좀 자세히 해서 빨리 이해시키게끔 이제 소통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최대한 재밌게 또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뭐 이제 또 우리 윤돈쌤이 좀 이제 올라운드로 뭔가 이제 학원을 이끌어 간다면 호성쌤은 또 우리하게 우리 선생님 중에 흡연자야.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흡연자분들은 호성쌤이랑 특히 더 친해져요. 흡연 타임이 있어요. 저는 주로 약간 복지 후생 느낌이어가지고 식사 같은 거 막 식당 추천해달라는 거 맛집 추천 이런 거 많이 해줘요. 제가 강남 저희 맛집 다 알아가지고 여러분 졸 때마다 맛집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역할 해준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좀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는데 제가 원칙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세법에서 원칙을 크게 잡고 예외로 움직여야 되는데 예외를 잡고 가면은 자꾸 꼬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팍 잡고 예외로 간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법 위주로 잘 공부를 하시면 되고 참고로. 그리고 가끔 제가 좀 썰렁한 농담도 하는데 이거는 개취예요. 내절 드립은 이제 개취여가지고 이제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가로풀기 같은 공부 방법을 많이 알려줘요. 아마 가로풀기라는 단어도 처음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험생 시절도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기억들이 많아가지고 세법을 단순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세법 공부 방법까지 알려줘요. 공부 방법까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독을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이 시점에 문제집을 어느 속도로 몇 회독을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을 알려줘가지고 빨리 합격하게끔 굉장히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1년 동안 바로 1차 합격하고 또 운도 좀 좋으면은 동차도 되고 혹시 동차가 안 돼도 우리 유예로 합격하는 그 전략으로 우리 2년을 열심히 달려봐요. 우리 여러분들. 그죠? 맞죠? 우리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 지었고요. 간단하게 세법 내용 좀 확인해 볼게요. 우리 입문서 잠깐 펴보실까요? 입문서 여기죠. 조세법 이거요. 민트색. 그래서 입문강의 목적은 세법 친숙해지기야. 세법의 중요한 뼈대, 세법에서 많이 쓰는 용어, 세법의 어떤 큰 틀, 이런 느낌을 잡고 기본 강의를 들어가자지 여기서부터 달리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은 수업 느낌보다는 어려운 세법을 친숙해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법의 이제 세금은 이제 이런 유명하신 분이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죽을 때까지 인간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면서 이제 죽음과 세금이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세무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예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저도 대학교에서 이제 경영학과를 공부하면서 군대 갔다 와서 특히 뭐 할지 고민되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계속 미래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뭐 먹고 살지, 내가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 하고 싶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땐 사실 제가 영화 감독이었어. 꿈이. 근데 느낌이 이게 싸해. 이게 잘하는 느낌이 없는 거야. 단순히 이게 취미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현실에 맞춰서 일단은 그냥 경영 이렇게 이제 학교 간 다음에 뭔가 이제 직업을 살펴보는데 회사를 가는 느낌은 내가 뭔가 싫을 것 같아. 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 뭐 주체적이고 막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자기 사업을 하고 싶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전문직을 하는 것이 내 성향에 맞을 것 같다 했어요. 그럼 보통 경영의 전문직이 회계사, 세무사, 뭐 간평사, 노무사, 간세사 엄청 많더라고. 그 안에서 선택해야겠다 했는데 대부분이 회계사 많이 준비했었거든요. 저 때도. 근데 요즘은 비등비등해 이제. 회계사, 세무사 거의 반반인데 그때 세법 과목을 들어보고 회계도 들어봤는데
회계는 재미가 없었어요, 일단. 근데 세법은 이상해. 재밌어, 나한테는. 적성에 맞아. 근데 교수님도 막 이런 진로 상담을 하는데 너가 성적이 좋대. 그래서 너 세법이 잘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세무사란 직업을 애초에 추천하더라고.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확실히 든 거야. 그러면서 이게 장래성도 봤지. 근데 세금이 없는 나라가 없고요. 죽을 때까지 경제활동하면 세금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세금 전문가가 항상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AI 대체 뭐 이런 느낌이 뭐 막 나오지만, 음모론적으로 나오지만, 사실 현지에 계신 분들은 막상 걱정을 거의 안 해요. 물론 제가 AI 대체 무조건 안 돼요, 이렇게 미래를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우리 세무사 준비생의 대부분은 가족 중에 세무사가 많아요. 아버지 세무사, 아세, 엄마 엄세, 막 고모 세무사, 할아버지 세무사 엄청 많거든요. 그죠? 근데 직업이 대체될 것 같으면 자식한테 직업을 시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확보돼가지고 저도 세금을 전문가로서 직업을 삼아야겠다라고 사실 세무사를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첫 해는 후회했었어. 합격한 첫 해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힘들고, 내가 생각한 것보단 연봉이 낮고, 막 야근도 지금 3월달이잖아요. 좀 있으면 3월달 죽음이에요. 법인세 지금 작년 합격생들도 벌써 찡찡대고 있어. 근데 벌써 힘들어요. 이렇게 지금 5달 됐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일도 익숙해지고, 또 저는 작년에 개업했거든요. 자기 사무실도 갖춰지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직업으로 변화해요. 이거는 저는 좀 그래도 자부할 수 있어요, 참고로. 근데 그 전까지는 좀 힘들긴 했었어요, 사실은. 이 자리 잡는 데까지는 힘들었지만, 자리 잡고 나서는 굉장히 노후도 뭔가 탄탄해질 것 같은 근거감,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일도 워라밸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저도 더 이게 사람들한테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렇게 개업하고 나서, 특히 세무사는 약간 개업이 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개업했을 때 좀 빛을 발하는 자격증인 건 대부분이 공감해요. 대부분 현직 세무사분들이 참고로. 그래서 처음에 저도 개업 생각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다 하길래 사실 한 건데, 왜 하라고 했는지 해보니까 알겠어. 이게 사실 진짜 좋아. 특히 요즘같이 막 이제 워라밸이 좀 이제 안 좋은데, 워라밸 우리가 일단 설정하는 거야. 그리고 육아휴직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대표니까. 개업한다는 게 내가 대표잖아요. 집에서 재택으로 할 수 있어, 다. 근데 육아휴직 쓰면 막 급여 줄어들잖아요. 저희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재택근무하면서 수입이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아요. 다 대표니까 자유롭게 하면서. 물론 사업이다 보니까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뭐 직원 관리 힘든 스트레스는 있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안정성도 높고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저는 이제 개업을 추천하는 편인데, 꼭 개업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거 많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왜냐면 이제 국가가 공공사업이나 큰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이제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세금을 걷게 되는데, 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란 직업이 탄생했고, 사실 이게 과거의 회계사는 세무사 자격증을 덩달아 줬기 때문에 세무사의 자격증에 빛을 발하지 않았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세무사, 왜 회계사 따는데 세무사 같이 주냐? 세무사 협회에서 소송으로 이겨내가지고 이제 회계사 따서 세무사를 주지 않아요. 그 마지노선이 거의 윤돈쌤 시절이야. 윤돈쌤 시절에만 회계사 땄으면 세무사도 줬었어, 윤돈쌤까지는. 근데 이제는 별개의 이제 자격증이 되면서 업무의 영역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업무의 영역이. 그래서 요즘은 회계법인에서 세무사도 많이 뽑아요, 참고로. 회계법인에서. 뭐 그런 장점들 좀 있고요. 뭐 세금은 당연히 우리 공공사업에 쓰인다, 뭐 이런 수업 목적보다도 그냥 한 번씩 보시고, 부동산 가격 정책을 위해서 양도소득세라는 것도 우리나라는 있어요. 집을 사고 파는 행위를 자주 해서 가격이 펌핑되면 안 되잖아요. 양도소득세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가요. 또 이게 또 문제가 많아.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엄청 어려운데 실무가면 훨씬 어려워 또. 근데 이거를 내가 양도세 또 전문가로서 세무사로서 간다, 그럼 장기적으로 또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양도세. 이 조정료 같은 게 세요. 양도세는 참고로. 근데 저 나이 때는 특히 양도세가 복잡하게 굉장히 많이 내면서 잘 안 해. 사실은. 현실에서. 왜냐면 저 나이 때 이제 하는 거는 수입료가 적고 어려워. 사실은. 그래서 요즘 저 나이 때 개업은 상속증여세 많이 해. 상속증여세. 참고로 저는 30대 후반이에요. 여러분들. 어려 보이죠? 죄송해요. 저 몇 살인 것 같았어요? 대답 잘해야 돼요. 35. 솔직한 스타일이구나. 업이에요. 동안이죠? 그죠? 동안이죠. 그래도. 근데 가끔 이제 30대 초반 같다 하면 이제 사실 커피 사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세금의 기능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가 엄청 많은 사람도 있고 부가 적은 사람도 있는데 이게 빈부격차가 심해질수록 사회적 문제가 많아져요. 그래서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걷고 부가 적은 사람한테는 세금을 조금 걷어.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려고 하는 게 약간 국가 역할이에요. 국가 역할. 그게 소득 재분배라는 표현을 써요. 소득 재분배. 그래서 세금의 어떤 큰 기능 등이 이런 거고 또 상식 차원에서 간단히 보신다면 우리 인두세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람 머리수당 세금을 부과하던 아주 오래전 시절이 있었어. 이때는 막 어떤 소득의 개념도 없고 그 번 돈을 국가가 파악할 행정력도 없으니까 그냥 머리수당 세금을 걷는 거야. 근데 이게 저소득층 분들한테는 불만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똑같이 부자들한테도 예를 들어 10만원 걷고 저소득층한테도 10만원을 걷어버리면 저소득층은 남는 게 없죠. 번 돈 다 세금으로 가져가니까. 그래서 시위에서 없어진 세금이다 뭐 이런 스토리야. 그래서 이게 이 상식 플러스를 왜 넣고 싶었냐면 이 공평 과세의 기준이 국가마다 다 어렵다는 거예요. 과연 부자들한테 많이 걷는데 그 많이라는 기준이 과연 공정한지, 또 이 저소득층한테 안 걷는다니 조금 걷는 게 공정한지, 이게 나라마다 상이하고 매년 정치적인 문제로도 세율도 바뀌고 다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겪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도 잠깐 배우겠지만 최근 법인세율도 1%씩 낮춰졌어요. 법인세율도. 그래서 여당 쪽에서는 법인에 좀 더 이제 뭔가 영업활동, 투자활동을 지원해서 낮춰야 한다. 야당에서는 왜 낮추냐고 대기업들 부자 감세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정치적인 어떤 다툼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그래서 이런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모두한테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매년 이제 정권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이리저리 막 특례나 예외도 생기면서 세금의 법은 복잡해진다. 약간 이런 스토리야 이게 세금이.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우리 상식 차원에서 밑에 특히 이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금 1등이 소득세야. 근데 우리 소득세가 뭐냐면 개인소득세야. 개인소득세.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 그러는데 개인한테 걷는 거예요. 이게 1등이에요. 항상 세수 1등. 이게 참고로 128조예요. 128조. 항상 추월이죠. 그죠? 소득세야. 소득세. 심지어 그 소득세 안에서도 근로소득세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기는 해. 근로소득세가 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거치는 게 삐까삐까한데 법인세랑 부가가치세예요. 법인세랑 부가가치. 법인세는 뭐냐면 법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야. 법인소득.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그래서 소득세가 세수의 주를 이루고 있고 그만큼 내용도 어렵고 복잡하니까 우리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수험적으로도. 부가가치세도 여러분들도 항시 내는 거죠? 우리가 뭐 커피숍에서 커피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여기에 다 부가세 10% 부담하면서 소비하는 거잖아. 그게 3등이야. 3등. 그래서 이 소법부가 우리나라 세수 1, 2, 3등이야. 그래서 시험에도 잘 나와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주구장창 하는 거야. 거의 소법부를. 근데 사람마다 상이하겠지만 대부분 수험생이 느끼는 그 체감 난이도를 보면 부가가치세를 가장 좀 그래도 쉬워하고 소득세를 그 다음으로 어려워하고 법인세를 좀 가장 어려워하기는 해요.
네, 이게 사람마다 저는 법인세가 더 쉬웠어요, 소득세가 더 어려웠어,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난이도를 이렇게 측정해. 대개는. 근데 이제 법인세가 특히 더 많이 나와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걸 잘해야겠죠. 이게 어렵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죠? 법인세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잘해야 돼요, 심지어. 그리고 요즘 막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도 있죠. 요거는 세수의 5%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의견은 폐지하자. 폐지론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폐지는 잘 안 될 것 같고 뭔가의 큰 개정은 일어날 것 같아요, 참고로. 근데 상속증여세가 실무에서 특히 많이 하고 재밌어요, 일단. 그리고 여담이지만 조정료가 세요, 이게. 상속증여세는 돈이 좀 많이 받아요, 참고로.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고 좀 잠시 쉴게요. 세무사가 무엇을 하는지 그래도 조금 보고 가자. 우리 주로 세무사 뭐고 가는지 좀 보고 갈게요. 우리 세무사 법이 또 있어요. 우리 시험범위는 아닌데 세무사 법이 있어. 세무사 법. 거기서 발췌한 세무사의 사명과 업무 범위야. 약간 업무 범위. 그래서 그래도 세무사 우리 구체적으로 뭐 하는지 현직, 저는 또 근무 세무사도 해보고 개업도 해봤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일한 지가, 합격하고. 그래서 주변에 다양한 사례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 후에도 뭘 할지 몰라요, 지금 사실. 합격해야 알아. 근데 그만큼 생각보다 합격 후에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엄청 다양한 세무사 분들이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그런 걸 살짝 배워볼게요. 그래서 우리 세무사는 개인분들한테 신고 대리를 해가지고 세무 대리를 한다 그러는데, 가장 이제 첫 번째 많이 하는 게 신고 대리. 상속세 신고 대리, 소득세 신고 대리, 뭐 이런 것들. 신고서를 우리가 대신 작성해서 계산해 주는 거. 요게 보통 3월 달에는 법인세 신고하는 거고 5월 달에는 소득세 신고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3월, 5월은 야근이야. 무조건 야근이야. 3월, 5월은 야근을 뭐 안 하면 좀 다른 업무 하는 거야. 참고로 그냥 신고 대리를 아예 안 하는 거야, 거의. 그래서 보통 하니까 3월, 5월이 야근이에요, 참고로. 그리고 이제 청구 같은 거, 뭐 신청, 뭐 사업자 등록 같은 것도 이제 본인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세무사한테 이제 맡겨서 우리가 해주는 경우도 있고, 청구 같은 경우에는 요게 또 이제 사실 좀 큰 돈으로 움직이는 건데, 국세청 세무서에서 세금이 나왔어요. 근데 이 세금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게 난 아닌 것 같아. 이게 법률상 해석해봐도 잘못 부과한 것 같아. 요런 게 현실에서는 많아요. 이게 법에 막 정확하게 써져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모호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소송을 거는 거야. 국세청의 세금 고지가 잘못됐다. 그거를 실무상으로 불복이라 그러거든요. 불복? 이게 이제 불복의 구체적인 내용이야. 약간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이런 게 세무서 세금 과세가 잘못됐다라고 소송 거는 거야.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겠죠. 이거는 세금의 법령을 다퉈야 돼. 우리가 맞다 이런 거를 이제 제출하면서 이겨내야 돼. 이기잖아. 일단은 수입료만 몇 천 받고 시작하는데 이기면 성공 보수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보통 이긴 금액, 이겨서 줄어진 금액, 예를 들어 1억 원이 세금이 없어졌다. 원래 1억을 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겼다. 최소 20% 받아요. 최소 20%. 크죠? 그죠? 그래서 불복이라는 업무라는 걸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법인, 그리고 이거는 보통 법무법인에서 많이 하긴 해요. 이게 더 큰 소송까지 가면 변호사가 이제 같이 대동하기 때문에 법무법인으로 더 크게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제 이제 친한 지인 중에서도 최근에 법무법인으로 가서 주로 불복 위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다양한 업무가 있어요, 이렇게. 네, 이것도 이제 큰 업무 되고, 두 번째가 보통 세금 관련 서식지 작성 거의 같이 하는 거야. 신고서 하면서. 그리고 이게 보통 이제 3번과 같이 또 이게 섞여가지고 이게 이제 법인세 신고서 작성인데, 세무정 계산서가 지금 뭐 세무조라는 단어도 어렵고 그냥 각종 세금 관련 서류 작성. 그리고 이제 3번이 흔히 말하는 기장이라는 거예요. 기장한다 이렇게 들어봤죠. 이게 거래처가 매달 발생하는 어떤 세금 서류라든지 세금과 관련된 뭔가 신고가 발생해요. 그런 것들을 일반 개인분들이 까먹거나 잘 모르니까 세무사한테 다 위임해서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달 뭐 직원 월급급여 나간 거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해서 신고서 작성해서 보내주고, 그와 관련된 거 기장하고,
이러면서 보통 월 10만원 받고 법인은 월 30, 50 받고 뭐 이런 과정이에요. 이게 기장거래처라는 거예요. 기장거래처. 그래서 기장거래처가 보통 100개 혼자 하는데 100개 정도 됐다. 오, 약간 자리 잡았다 이렇게 평가돼요. 현실에서 100개면. 근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보통 30개 정도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직원을 고용하는 거예요. 직원들을 고용해서 이제 나머지 기장거래처를 맡기고 더 커지면 세무사도 더 늘리고 그렇게 해서 세무사가 5명이 모였다? 법인 전환하는 거야. 법인이 되려면 세무사 우리 5분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왜 좀 친하게 지내면 좋냐면 나중에 법인 전환하는 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주변에 친한 세무사랑 같이 해야 이게 업무도 많고 뭔가 다툼이 있어도 원만하게 해결을 하지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한다 생각해봐.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지금 4명까지 저희가 모여서 1명만 더 모이면 법인 전환 할 건데 다 수험생 때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학원에서 실제 만난 분들이야. 근데 합격 후에도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계속 친해지고 법인까지 이제 같이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공동사업체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되게 그 인연이라는 게 되게 신기해. 우리도 보면 사실 공부할 때는 이렇게 진짜 꿈만 같대. 야, 우리 나중에 다 합격하면 법인 진짜 차리자 하는데 꿈의 실현 직전에 있잖아요. 참고로 되게 신기한 거고. 그리고 매일 그냥 컨설팅이 들어와. 4번은 실무상으로 돌방이라 그래. 돌발 방문이라 그래. 그냥 사무실 간판 걸어놓으면은 거기 주변에 사는 특히 이제 좀 인터넷 잘 안 보는 어르신 분들이 그냥 와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한테 상속해야 되는데 뭐 세금 어떻게 되냐, 증여해야 되냐, 얼마 그냥 자문 구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정보만 갖고 가는 분들이 있어서 컨설팅비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아직 그짬밥은 아니라 생각해가지고 컨설팅비 안 받고 무료로 해주는데 너무 무료로 해주니까 막 무슨 동네 놀이터 가듯이 막 일주일 연속 오는 분이 있어. 할아버지인데. 근데 그래도 뭐라도 드려야지. 그래서 항상 바카스랑 비타오백 구비해놓거든요. 사무실에. 그거 한 3병씩 먹으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좀 약간 바쁜 척하고 그랬던 좀 슬픈 사연도 있어. 그리고 자기 그냥 개인적 얘기예요. 세금 얘기가 아니라 자기 훈민정음 외울 줄 안다는 거 막 얘기하면서 훈민정음 막 3번씩 막 3회독하고 가. 나한테. 아무튼 웃겨. 컨설팅이라 그래. 그냥 컨설팅. 근데 이제 진짜 더 전문적으로 한다면은 저 개인 사업자인데 지금 법인 전환하는 게 유리할까요? 막 이런 거 있잖아. 법인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 지금 사전 증여 미리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상속세로 가세요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정보 다 취합해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야.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양도가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뭐 이런 느낌이 이제 컨설팅이고 우리 세무조사 같은 거 들어올 때 납세자분들보다는 세금 전문가들이 이제 공무원의 의견을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도 이제 많이 해요. 근데 나중엔 좀 조금은 쫄리는데 나중에 이제 약간 쇼부도 보면서 공무원이랑 막 협의 봐요. 이것도 약간 요런 이제 스킬도 좀 배워야 돼. 미리 이것도 어딨냐 또 신고 서류 확인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요런 거가 세무조사가 들어와요. 세무조사가 이 업무 영역이 또 커. 근데 이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일명 청출신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청출신이 우리 그 국세청에 있다가 나오신 세무사 청출신이라 그래 우리. 근데 저는 이제 청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시험 합격한 세무사잖아요. 현실에서 내가 고시 출신이라 그래. 고시. 우리 고시 시험까지 아닌데 그냥 그렇게 불려. 그래서 이제 청출신 중에서도 세무조사과에 오래 있으신 분들이 본인이 세무조사 해봤으니까 대응도 잘하는 거야. 근데 이게 대응을 자칫 잘 못하면 막 2억만 낼 거 막 5억 내고 막 이러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좀 잘 대응을 해서 세무조사를 최소한 막아주는 약간 역할을 약간 해주는 거야. 약간 느낌이. 그래서 주로 총출신이 좀 많이 해. 세무조사 대응을. 근데 이게 또 돈벌이가 많이 돼요. 이것도 착수금만 몇천 받고 성공보수 따로 있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출신 과외 많이 해줬었거든요. 처음에 세무법인 다니면서. 근데 맨 처음에 그냥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지인 소개로 너가 좀 최근에 합격했으니까 이분 지금 한 세무사 시험 8번 봤는데 잘 안 되셔가지고 좀 주말에 좀 과외해주려 했는데 그분이 소개시켜줘가지고 막 갑자기 자기 친한 친구 청출신 다 데려와가지고 막 10몇 명 과외한 적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친해져가지고 지금도 연락해. 그분들은 다 지금 세무사 따서 세무조사 이제 대응만 해요. 예, 그래서 주로 청출신이 많이 하는데 일반 고시분들도 당연히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큰 돈 되고.
그리고 8번은 좀 웃긴 게 우리 매출이 좀 많으면 사업자분들이 반드시 세무사가 그 신고서를 검토해서 제출해야 돼. 일반 사업자가 자기가 스스로 하면 안 돼. 그걸 성실신고 확인사업자라 그래요. 성실신고 확인사업자. 요게 나름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저희한텐 좋아요. 세무사한테 반드시 맡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안 맡기던 사람도 맡겨야 돼. 근데 이게 업종별로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되는데 전문직업 쪽은 5억 이상이어야 돼. 연예인도 5억 이상이어야 돼요. 연예인도. 그리고 일하다 보면 우리 연예인 거래처도 알게 모르게 들어와요. 참고로. 이거는 OT 때 얘기하면 안 돼서 우리 마이크 끄고 해줄게요. 어쨌든 우리 윤돈쌤이 성실신고 확인돼서 사업자예요. 윤돈쌤 우리 성공했어요. 1년 매출이 5억 넘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자기가 자기 거를 신고서를 못해. 그래서 주변 세무사한테 맡겨야 돼. 어머머. 저랑 이제 친해졌죠. 그래서 작년부터 윤돈쌤 성실신고 대리도 하고 괜찮아요. 윤돈쌤한테 싸게 받고 윤돈쌤한테 친하니까 거의 이제 무료에 가까운 금액 받고. 그래서 요런 것도 돈이 꽤 돼요. 참고로 돈이 꽤 돼요. 나쁘지 않아 이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업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통 여기까지 설명하고 제가 줄게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여러분이 합격한 다음에 보통 이렇게 생각할 거야. 맨 처음에 세무법인 입사 이렇게 생각하잖아. 세무법인 입사. 뭐 틀린 말이 아니야. 대개는 이제 세무법인 입사를 해서 여기서 일하는 세무사를 근무세무사 이렇게 근세 이렇게 얘기해. 근세. 근데 이거 몇 년 다녀야 돼요? 그냥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근데 대개 약간 해보면 그래도 한 3년은 다녀야지. 약간 이런 생각해요. 근데 한 법인에서 3년 다니라는 필요는 없어. 1년 이렇게 다녀도 되고 1년 이렇게 다녀도 돼. 그래서 최소한 3년 정도는 다녀야지 이런 얘기가 돌아요. 저도 딱 3년 있어서.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개업 이런 테크가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또 더 큰 훨씬 더 큰 뭐 이제 회계법인이라든지 법무법인 뭐 이렇게 다는 테크도 있어. 이게 여기서 선택이 이루어가면 뭘 거야. 저는 좀 영업 능력도 없고 좀 MBTI 저 인프제예요 막 이런 친구들은 이 성향이랑 같이 기업하면 돼. 참고로 너무 혼자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애들이 난 돈 더 절 받는 것도 많이 봤어. 이게 각자 잘하는 영역이 있더라고. 사무실에서 전화로 상담도 잘하고 일처리 꼼꼼하게 하는 친구가 있고 거래처를 잘 물고 오는 역할이 있어. 근데 저는 잘 물고 오는 거에 좀 더 특화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많이 보내. 거래처 사장님 처음 만날 때 투입, 훈협이 투입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테크야. 일반적인 테크. 근데 제 친구 중에는 그냥 사기업에 바로 가가지고 여기 회계팀에서 지금까지 다니는 친구가 있어. 여기는 장점이 워라밸이 더 좋고 야근이 더 없고 연봉이 초반에 세. 근데 이제 나중에 연차 쌓이면은 일단 여기서 성공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파이가 무지하니까 자기가 근데 이제 뭐 성공하는 건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일단 매출이 가장 극대화 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쫄딱 망할 수도 있지만 극대화 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참고로. 그리고 이 테크가 있어 또. 요것도 은근히 많이 하는 테크가 세무사 따면은 가산점을 세무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5점이나 주는데 이 5점이 거의 사기급 가산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공감 못하시겠지만 나중에 하면은 진짜 알게 돼요. 거의 지금 나중에 폐지될 수도 있으니까 할 거면 빨리 해야 돼. 이거 너무 사기급 그 보너스여가지고 보통 합격하고 1년 열심히 하면 붙어. 원래 이게 7급 시험은 최소 2년 잡고 이것도 2, 3년 준비한 시험이야. 세무공무원. 근데 우리는 그 자격증이 있으면 5점의 가산점 플러스로 거의 1년 만에 붙어 하면. 그래서 여기서 청의 시스템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거래처도 생긴대. 조사 뭐 어떤 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아까 말했듯이 세무조사 대행을 많이 해요. 세무조사 대행을 많이 하려고 여기서 최소한 10년 이상 다니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좀 여자분들은 저 진짜 개업은 아닌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냥 안정적으로 일로 들어가는 친구도 있어. 왜냐면 어쨌든 막 육아휴직 같은 문제도 있으니까 여기가 육아휴직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된 여기 공무원이야. 사실 공기업 공무원.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아기를 안 낳고 싶은 사람들로 낳게 된다는 거의 그런 곳이에요. 이게 너무 잘 돼 있어. 참고로. 그래서 여기 갔다가 개업하는 테크도 있어. 여기 갔다가 개업하는 이런 테크도 있고 참고로. 그리고 그냥 기타 등등이 있어. 기타 등등. 그냥 진짜 기타 등등이 뭐 은행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은행. 근데 은행은 사실 잘 안 가요. 왜냐면 은행에 가는 이유가 PB팀 가서 그 개인적인 세금 담당하는 건데 다 그쪽이
은행 내에서 선망 그 과여가지고 자격증이 있어서 잘 못 간대요. 거기 들어가서도 한참 있다가 가고 그러는데 그때쯤 세금 다 까먹어가지고 잘 안 가는 분위기인데 하여튼 있기는 해. 이렇게 그냥 이제 아예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도 다양한데 일단은 여기서 하는 업무가 엄청 다양하다는 거야. 여기서 자기가 상속증여세를 위주로 하는지 양도세를 위주로 하는지 기장을 위주로 하는지 불복을 위주로 하는지 세무조성 위주로 하는지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있어요. 참고로 미래. 근데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그 중에 본인의 특화된 업무를 키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좀 저희는 이제 상증세를 좀 특화시켜서 발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증세 발달했다. 그럼 이제 뭐 세무조사로 가볼까? 막 이렇게 불복으로 쭉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지 참고로. 그래서 굉장히 스펙타클해요. 이제 스펙타클해. 근데 이제 대부분 개업해서 일단 자리 잡는 때 필요한 거는 기장이긴 해. 기장이 일단 월 10씩 모이는 게 나쁘지 않아. 그래서 약간 연금처럼 매달 들어오니까 사무실 운영비도 되고 그게 이제 거래처가 많으면 마진도 남는데 그 기장 거래처가 왜 그 월 10만이 이제 수입이 끝나는 게 아니라 3월 달에 법인은 보통 2, 300도 받고 그게 이제 조정료야. 5월 달에 개인은 50에서 100 받아요. 근데 개인은 거의 개인 신고 저희가 200명 하거든요. 200명. 5월 달에만 200명. 그럼 5월 달에 수입이 엄청 크게 들어와 또 한 번. 그게 이제 다 기장거래처가 이렇게 있으면은 3월 달에 신고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3월, 5월에 신고를 같이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나쁘지 않은데 워낙 이제 세무사가 매년 700명씩 배출되고 누적되고 누적되니까 막 저리치고 이리치는 게 세무사야. 그러니까 옛날처럼 기장거래처만으로 자리 잡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좀 요즘 현실인 거야, 사실 현실은. 그래서 좀 더 경정청구나 상속증여세 같은 이제 업무들을 병행하면서 가치 창출을 하는 게 현실의 어떤 세무사예요. 진짜 따끈따끈한 현재까지 상황들 참고로 여러분들이 또 많은 동기부여를 갖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합격 후에도 한 3년차까지는 힘들지만 그 이후에는 분명 저가 얘기했던 걸 공감하는 미래가 언제든지 오실 거예요. 참고로.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뭐예요? 되도록이면 빨리 합격하면 좋다. 그죠? 되도록이면. 물론 늦게 합격해도 빨리 합격해도 세무사라는 너무 행복감이 있지만 수험 생활이 길면은 힘들잖아요. 사실 우리 물가도 점점 올라가고. 그래서 빨리 합격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진짜 다 해볼게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교시부터 시작할게요. 잠시 쉬었다 할게요.